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64, 67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2년 9월 24일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2021 타경 4287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보면 여기 매도 물건 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단독주택으로 해서 2분의 1 지분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물건 개요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물건 개요, 채무자의 모친으로 지분권자 거주 중이며,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으면서 두 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아들, 채무자 이상훈의 2분의 1 지분만 강제경매로 나와 있고, 대항력이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2명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증축으로 평사부지과 박공지분이 있습니다. 박공지분 그러면은 이렇게 경사진 지붕을 박공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박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분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분의 1 지분이죠. 제가 예전에 2분의 1 지분을 추천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분의 1을 사갖고 뭐에다 써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부동산을 지금 내가 써먹으려고 사는 거가 아니고 돈을 벌려고 사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팔 수 있다면 쓰레기도 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이 몸이 부동산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지분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팔과 다리가 나왔다 이런 식이죠. 2분의 1 지분이 나왔다. 그만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의 반을 사갖고 뭐에다 써먹겠습니까? 써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은 써먹을 데가 없지만은 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판이 하나 없어지면 팔 터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사면서 그 사람한테 팔려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써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분에 대한 것은 지분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도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주인 노릇을 할 사람이 주인 노릇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지분을 얻는다?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제경매로 얼마가 나왔죠? 강제경매로 3천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3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보면은 그 주인 노릇을 하시는 분이 그대로 그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을 가지고 취하를 시켜서 경매로 취하시키든지, 아니면 그 지분을 다시 사야지 주인 노릇을 하겠죠.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이 집이 제가 이거를 그 책에다가 추천해서 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로드뷰로 다시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집이 하나가 있죠. 여기 슬라브 집이 있고 이거 박공지붕이라고 그러고, 이런 집을 보고 박공지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축물 관리장을 봤더니 이 집이 하나 있다가 중축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계신 그 노인네가 여기다가 세를 주면서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2명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건축물 관리자를 보면 중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여기 주인으로서 하시는 분이 다른 데 이사를 안 가고 이대로 여기에서 계시자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아들의 지분이 이게 카드를 쓰고 빚을 진 것 같은데, 이 빚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낙찰받은 걸 다시 사야지만이 그분이 계속해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취하를 시킬 수도 있죠. 갚아버리면. 그러면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이거를 이 빚을 갚아서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 우리 낙찰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동의서를 써주고 취하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는 잔금을 내지 않고도 수익을 동의를 받아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조건으로 몇백만 원을 받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유윤순이라는 분이 있고 이상훈이라는 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상속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유윤순 분이 50년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게끔 되면은 유윤순이라는 분이 정확하게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여기 한다 그러면은 이상훈의 지분을 이거를 갚아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유윤순이라는 분이 50년생이 되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아프다든지 요양병원에 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해결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려면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홍성의 이 근처에 가셔서 이 집 옆집에 가서 여기에 유윤순이라는 분이 건강하게 잘 계신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쯤 되시는 분인지 이런 것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입찰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유윤순이라는 분이 병원에 있든지 입찰에 있다고 하면은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훈이가 혼자서 자기가 어떤다? 자기가 지어서 빚이 지금 2,9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상훈이는 지금 못한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보면 압류를 했죠. 우리 카드 압류했죠. 제 경험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직장이 없다는 뜻이죠. 지역의료보험 아니에요. 그 지역의료보험이 직접 없고 우리 카드를 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해결 안 되고 해결해줘야 될 건 유순순이가 해결해줘야 되는데 유순순이가 아프든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해결 못한다 그러면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는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시간이 1년 반 이상 걸리면서 마진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입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2021 타경 1203입니다. 매도 물건은 경남 진해시 근린시설의 토지 건물 전체의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강제경매에서 얼마죠? 2,300만 원이 230만 원이죠. 230만 원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취하 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 받고 나면은 이것이 취하가 된다면 이것도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한테 취하 동의서를 그런다 받아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잔금 내지 않고 취하 동의서를 도장을 찍어주면서 조금의 금액의 그 도장을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다. 내가 잔금 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도로변 옆에 있고 조그마한 집인데 땅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66제곱미터 하면 20평밖에 안 됩니다. 작은 땅에 이렇게 근린 생활시설이 지어져 있어요. 밑에는 이렇게 상가가 돼 있고 여기 위에서 2층, 3층으로 해서
주거용 건물을 쓰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3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면 230만 원을 취하시키는 것이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경매로 230만 원 때문에 이 건물을 날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정규 과정의 책을 이렇게 6권을 써서 10월 달에 토지개발 1, 11월 달에 토지개발 2, 12월 달에 농지, 1월 달에 도로, 2월 달에 특수경매, 3월 달에 소송경매에서 이 6개의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이거든요. 매달 초 첫 번째 월요일 날에 또는 화요일 날에 강의를 시작하고 두 번째는 또 다음 달 첫 번째 시작을 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해서 6개를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각 강의당 교재를 포함해서 10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토지개발 1은 이번에 개정판으로 책이 엊그저께 새로 나온 책이거든요. 그 새로 나온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특수경매 여기 보면 책이 6권이 있는데 이 6권이 대부분이 실전 사례를 풀어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받았을 때 건물은 매각 제외했을 때 또는 맹지였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또는 국유지를 불화받을 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실전 사례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추천 물건을 강의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아 저거를 낙찰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금방 아실 수 있는 실전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책 6권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배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특수경매 공매로 든다 추천을 하게끔 되면은 그 추천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해결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컨설팅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수강료로만 1년에 120만 원을 낸다고 생각하면 조금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1년 동안에 제가 추천 물건을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컨설팅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경매는 금요일 날 저녁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은 오후 3시에 강의를 하는데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하는 강의는 동영상으로 같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혹시 못 오시는 분 경우에는 토요일 날 동영상으로 들으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 7시에 오셔도 됩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세 번째 물건 2021 타경 29100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 건물 5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 5분의 1 지분 매각인데 5명 중에 지분권자 1명이 거기서 김성철이라는 분이 거주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집에서 실질적으로 5분의 1밖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김칠성이 되는 분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전부 다뤄든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김칠성이 되는 분이 여기서 계속 거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우리 지분을 다시 사야 되겠죠. 강제 경매로 1억 2천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4,600만 원 집까지 떨어졌는데 청구 금액은 얼마죠? 1억 2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여기에 있어진 분이야 누가 이것을 취하시키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으신 분이 그대로 있으려면은 여기 보면은 김칠성이라는 분이 공유적 우선 매수를 해서 우리 걸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낙찰 받은 거를 자기가 어떤다 따로 사야 되든지 하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자,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김문성이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근데 살고 있는 분은 누구죠? 김칠성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지금 주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김문성이 분을 낙찰을 받죠. 낙찰을 받고 나면 일주일 있으면 낙찰 허가가 나죠. 다시 일주일이 다시 지나가면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한 달의 기한을 주면서 잔금을 납부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잔금 납부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왜 김철성이를 만나서 당신이 이 지분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면은 가격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가격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는 4,600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뭐 5천만 원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그분한테다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4,600이니까 4,460만 원을 입찰 보조금 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금으로 500을 달라고 하면 전부 다 1,000만 원을 우리가 주죠. 그럼 받게끔 되면은 우리가 그분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잔금을 안 내겠다. 잔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잔금을 안 내게끔 되면 이것이 재경매가 나오죠. 재경매가 나올 때 그때 여기에 김철상이라는 분이 서류로 공정우선 매수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현장에 가서 공정우선 매수 신청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잔금 안 내면 미납을 했죠. 미납을 하면 다른 사람들 의심이 들어서 잘 안 들어와요. 보면 그러면 그때 그냥 공정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끔 되면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얼마에 들어가면 전번달의 최저가 4,600만 원에 다시 된다? 하게끔 되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려면 5천만 원의 입찰에 들어간 건데 우리 지분을 다시 그 사람이 산다면 우리한테 취등록세에다가 양도세까지 주면 우리는 6,600이나 7,000 정도 주고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잔금을 안 내게끔 되면 그분은 최저가로 다시 들어가게끔 되면 사실 그분이 5천만 원 정도쯤에 사게끔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분으로 우리가 사는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서 낙찰 허가가 나면은 잔금을 내기 전에 먼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과 인수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인수할 의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5분의 1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거는 괜찮다고 본 이유가 보시게끔 되면 여기가 보면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반 매매가 안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매로 사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계없이 그냥 살 수가 있는데 여기가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2 공항개발 사업 예정 지역 주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땅값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단방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협상이 안 돼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진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도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쪽이 그 제2공항 생기는 곳이 여기죠 이렇게. 여기 앞에가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네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물건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보시면 2002 가격 1420이고 매도 물건은 제주시 외도 이동 토지 건물 13분의 2 지분 매각이에요. 요거는 외도 이동의 2층 단독 주택이고 고순영과 채무자 이승영이 거주하고 대항력 있는 전입자 김미정이 있습니다. 강제 경매로 청구가 2,270만 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전입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3년 전에 전입을 했죠. 강제 경매로 2,200이 나왔습니다. 지금 몇 분의 1이죠? 13분의 2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보게끔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세입자가 임차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분으로 지금 낙찰을 받죠. 그럼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전입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있을 때 조심을 하는데 그 조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심하는 이유는 우리는 낙찰자로서 건물을 우리가 사게끔 되면은 점유하고 사용하는 권한이 나한테 넘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점유와 사용하는 권한을 우리가 넘겨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권리 분석을 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시자. 우리는 지금 몇 분의 몇을 받았죠? 13분의 2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13분의 2 지분을 낙찰을 받아갖고 대항력 없는 세입자를 우리가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보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보낼 목적이고 사용의 권한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이걸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다 팔아서 된다? 나누자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세입자라고 가정하면은 세입자는 돈을 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돈을 준 사람이 나 경매로 돈 다 날렸다고 자빠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낙찰자한테다가 내 돈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돈 준 사람이 몇 분의 몇을 13분의 11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다? 이 사람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낙찰자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큰 문제가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제 경매로 2,200만 원이죠. 2,200만 원인데 여기 감정가가 지금 얼마였죠? 8천만 원이죠. 감정가가 8천만 원짜리의 집을 2,200만 원대면은 날리지는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바닷가가 이렇게 있죠. 바닷가에서 제가 보기엔 한 50m, 100m가 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집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로드뷰를 보시면 여기 집이 2층 집은 아주 깨끗한 집이 있죠. 왼쪽에 조금 더 한 100m 가면 여기 바닷가죠. 이러한 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하되지 않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바로 매매가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한 겁니다.